예, 반갑습니다. 오늘 18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이어서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해서 기업가 정신이란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 또 하나는 기업, 또 하나는 정부인데, 자, 이 중에서 이제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벌 때 있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사회적 책임이라 함은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자면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장애인과 여성을 고용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기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벌더라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업가 정신이란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느냐? 기업에 인간에게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기업도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을 내봤더니 4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33년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수명이 인간 수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자,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이 사진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은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찍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사진을 찍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카메라 안에 이 필름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필름에다가 여러분 잠깐 이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바깥에 빛이 필름에 맺히면서 인화가 이제 감광이 된다 그래야 되나? 되고, 이걸 갖다가 사진관에 갖고 가서 필름을 맡겨서 인화를 부탁하면 이제 컬러 사진으로 인화가 돼서 나왔죠.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 필름을 만든 회사들이 되게 잘 나갔어요. 후지 필름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아그파라는 회사도 있었고, 코닥이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아그파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또는 코닥이라고 회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회사들 중에서 아그파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기업이에요. 상당히 잘 나가고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세계 3대 필름 제조회사로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던 회사죠. 자, 그런데 이 필름 카메라 회사들이 영원했냐? 아닙니다. 필름 카메라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고 시장이 누구로 옮겨가게 되냐?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4대 강자하면 누구냐? 일본의 니콘, 일본의 캐논, 일본의 소니, 일본의 올림푸스입니다. 공교롭게도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강자들은 모두 일본 회사들이군요. 자, 이들 회사들은 필름 카메라 시절에도 카메라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들이었지만, 여기 있는 이 필름 제조 회사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발맞추지 못하고 망한 반면에,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은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걸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여전히 살아남았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또한 한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삼성전자는 더 이상 카메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2017년부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스마트폰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안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기술력 또한 자꾸만 상승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과거의 디지털 카메라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구입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카메라의 이 매출액과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잠깐 지우고, 디지털 카메라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과 뭐가 비례하냐? 자, 디지털 카메라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성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한 거죠.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도 별로 시장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니콘이나 캐논이나 소니나 올림푸스라는 이런 회사들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앞으로 점점 더 축소되다가 마침내 나중에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여기 있는 디지털 카메라 어떤 성능을 아예 그냥 넘어서 버리게 된다면 이런 회사들도 모두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처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품 시장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오늘날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잘 나간 회사 하면 누구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따라가기를 원했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만큼 우리가 따라가야겠다. 목표로 삼자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핀란드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노키아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본 친구 많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 암스트롱의 목소리를 지구로 전달해준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해낸 회사가 어디냐?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모토로라 들어본 적 있어요? 모토로라. 미국 회사인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인류 최초로 차량용 무전기를 개발하고 인류 최초로 옛날에 그 페이저리라 해서 삐삐가 있었습니다. 삐삐삐삐 소리 나면 보면 이제 나한테 누가 신호를 보냈구나 할 수 있는 거. 또 인류 최초로 심지어 뭐도 개발했냐? 휴대폰을 개발하기도 했던 회사가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세계 1등 회사였죠. 그렇죠? 자, 이 회사들 제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게 노키아 휴대폰이었고 아주 잘 나갔어요. 여기는 이게 모토로라의 레이저라고 하는 아주 인기 휴대폰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휴대폰 이거 없어서 못 샀던 완전히 그 어떤 잘 나가는 셀럽들의 필수 아이템. 지금으로 치면 뭐 아이폰 12, 아이폰 13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노키아와 모토로라 과연 얼마나 잘 나갔냐? 자,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제 그래프 앞쪽에 있는 게 언제냐? 이게 2002년입니다. 2002년 이제 한일 월드컵 할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세계 휴대폰 시장을 1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였냐면 무려 36%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노키아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입니다. 노키아. 2등이 누구냐? 2등이 2002년 2등. 약 18% 가까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만든 회사인 모토로라라는 회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삼성은 10% 남짓 넘었어요. 삼성. 세계에서 한 3등 정도밖에 안 됐죠. 자, 그런데 점점점 한번 볼까요? 노키아부터 보겠습니다. 노키아. 자, 노키아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2010년대 들어와서 시장 점유율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모토로라 볼까요? 모토로라는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2008년부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시장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대신에 2009년부터 중국 회사인 뭐 어떤 ZT라든지 또는 미국의 애플 같은 회사가 갑자기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즉 기존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뀔 때 노키아나 모토로라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고 또는 시장 점유율이 추락해버렸고,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잘 적응을 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출시하고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안심할 게 못 됩니다. 삼성이 한때 아주 압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했지만 오늘날 미국의 애플이 엄청난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죠. 그렇죠? 작년 2분기인가는 오히려 애플이 판매량이 삼성을 추월했다고도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거기다가 3등의 하웨이, 4등의 샤오미, 5등의 오포, 6등의 비보, 7등의 리얼미, 8등의 레노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회사 전부 다 어디 회사입니까? 이거 전부 다 중국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국가 단위로 따져보면은 누가 1등이다? 중국이 1등이다. 물론 뭐 중국이 1등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자체는 중국 제품을 많이 쓰고 중국 사람의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삼성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다. 앞서 얘기했던 노키아나 모토로라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7월부터 뭘 하기로 했냐?
스마트폰 사업을 아예 종료하기로, 모바일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기로 LG전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LG전자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경쟁력이 그닥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자,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 그냥 안주한다면 삼성전자라고 해서 앞서 사라졌던 카메라 필름 제조 업체인 코닥이나 아그파, 또는 한때 휴대폰 시장의 1위, 2위를 했던 노키아나 모토로라 꼴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항상 뭔가 새로운 혁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78년에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삼성 컴퓨터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78년만 해도 삼성이. 자, 여기 보시면 삼성이 TV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이코노 텔레비전. 이것도 70년대 광고예요. 자, 삼성이 그냥 이렇게 가전제품, 단순한 그렇게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선풍기나 이런 텔레비전 정도만 만드는데 만족했다면 오늘날처럼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했겠죠. 자, 84년에 당시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이 73살, 73살이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죠, 그렇죠? 73살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동경선언이란 걸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삼성이 나아가야 될 길은 뭐다? 더 이상 선풍기나 텔레비전을 만드는데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먹거리인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 삼성의 새로운 혁신의 분야로 삼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점유율이 시장에서 70%가 넘었어요. 압도적인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84년부터 삼성이 이 반도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 후반대에 이르던 일본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누구의 시대입니까? 오늘날은 삼성이 세계 시장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한국의 시대죠. 한국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앞서 미국의 시대가 있었고 일본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 한국의 시대가 있는 것처럼 반도체 시장 또한 영원히 한국이 세계에서 1위 할 거라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현재 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보면은 한국의 삼성과 한국의 SK가 두 회사 합쳐서 뭐 70% 이상 차지하고 있죠. 메모리 중에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분야는 삼성과 SK 합치면 51% 정도 됩니다. 막 삼성과 SK가 세계를 선도하는구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고, 실제 돈이 많이 되는 뭐 CPU라든지 GPU 같은 거 반도체 있죠.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설계를 하고 이거를 파운드리라고 해서 반도체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생산을 맡깁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한마디로 설계도만 주시면 반도체를 찍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는 누가 1등이냐 세계에서? 여러분들, TSMC라고 하는 타이완 세미컨덕트 매뉴팩처링 컴퍼니라고 하는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대만의 회사예요. 대만의 회사. 삼성은 시장 점유율이 17.8%밖에 안 돼. 이 대만 회사인 TSMC가 52.7%나 됩니다.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이 되게 뜰 것 같은데 삼성이 여기서는 지금 1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의 TSMC가 2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분야도 지금 미국과 중국 업체들이 아주 급속도로 쫓아오고 있거든요. 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실의 안주에서는 언제 노키아나 언제 모토로라 꼴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또는 기업에게는 기업가 정신이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 뭐냐? 불확실성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가의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회사가 지금 반도체 세계 1등이잖아. 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이거에만 충실히 해야겠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이지만 미래에도 계속 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잘 나가지만 미래에도 이 시장이 물건이 잘 팔리는 시장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국가나 많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R&D라고 불러요. R&D. 리서치는 연구죠. 연구와 and 디벨롭먼트, 개발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R&D 분야에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냐? 세계에서 R&D 분야에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붓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이게 지금 10억 달러에 10억, 100억, 1000억. 연간 4,7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4,700억 달러면은 이게 얼마야? 이게 한 500조 정도 되는 건가? 하여튼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죠. 그렇죠? 2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3,700억 달러 정도. 3등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한 1,700억 달러 정도. 4등이 저머니, 독일입니다. 독일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에서 5번째로 지금 R&D 분야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국가의 어떤 규모 대비해서는 상당히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R&D 분야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거는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안주에서는 반도체건 조선이건 철강이건 대한민국이 지금 잘하는 거에만 집중해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 기업들의 2019년도 R&D 투자를 한번 볼까요? 1등이 누구냐? 제일 세계에 있는 기업 중에서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제일 돈을 많이 쏟아붓는 회사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입니다. 알파벳 여러분 처음 들어본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구글,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알파벳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2등이 누구냐? 전 세계 기업 중에서 R&D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돈을 쏟아붓는 규모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붙는 회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항상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1등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항상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수많은 기업들의 로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업들 한번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세계 최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죠. 그렇죠? 알파벳에 소속되어 있는 구글 거죠. 그렇죠? 유튜브.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시간을 제일 오래 사용하는 건 유튜브. 횟수가 제일 많은 건 카카오톡.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TV. 뭐 이거 이제 유명한 그 이제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네이버 지도. 이것도 이제 실생활에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 상당히 많이 쓰죠. 그렇죠? 트위치,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처럼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 서비스로 유명하죠. 그렇죠? 텐센트,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업체죠. 중국 회사입니다. 텐센트. 한자 좀 웃겨요. 이게 한자가 뭐냐면은 한자가 등신이야. 등신. 오를 등에 물을 신자 등신.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자, 그리고 여기는 아마존닷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서비스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닷컴과 이제 대결하는 회사가 여기는 알리바바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중국 시장 하나만 잡아도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쌤이 지금 제시해 놓은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나 텐센트나 아프리카 TV나 카카오톡이나 쿠팡이나 뭐 알리바바나 트위치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마존닷컴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우리가 경제활동을 배울 때 경제활동은 인간이 필요하거나 인간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활동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이 업체들은 재화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뭘 생산하는 업체들이죠?
다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죠. 통신 서비스, 게임 서비스, 배송 서비스, 배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 이건 무슨 서비스일까? 이거는 커뮤니티 서비스, 방송 서비스. 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오늘날 뜬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상당히 핫한 트렌드 부분은 재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뭐가 핫하다? 서비스 분야가 핫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그런 분야에 뛰어들어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그런 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시장을 개척하거나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이게 지금 정의선이라고 하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부회장인데, 이 현대기아자동차가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로봇을 만드는 업체를 돈을 갖다가 한 8천억인가 주고 샀어요. 인수했습니다. 왜 샀을까? 뭐 난 모르지 왜 샀는지, 지들이 알겠지. 근데 이제 뭐 아마 추측해 보기로는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로봇 기술에 들어가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차 기술과 뭔가 접목이 돼서 더 발달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한번 짐작해 보고요. 롯데쇼핑은 중고나라를 또 사는데 또 300억을 투자했어요. 롯데쇼핑이 왜 중고나라를 살까? 롯데쇼핑이 앞으로 중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나? 뭐 모르겠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미래에 중고나라 같은 이런 중고 거래 업체가 뭔가 앞으로 자기네 어떤 유통 회사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삼성은 돈을 9조를 들여가지고 사운드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 하만 카돈이라는 회사를 또 샀습니다. 몰라 왜 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하만 카돈이라고 하는 이제 스피커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를 무려 9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면서 삼성은 왜 하만 카돈을 9조 원이나 주고 샀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9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손정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제일교포예요. 자, 이 사람의 이제 투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투자했냐? 뭐 보면은 이제 회사들에다 투자를 막 했어요. 우버에 93억 투자했는데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 깎이고, 위워크에 225억을 투자했는데 기업 가치가 거의 뭐 한 7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렇죠? 외그에다가 3억 달러 투자했는데 다시 투자했다가 다시 팔았고, 원커넥트라는 회사에다 6억 5천만 달러 투자했는데 회사가 절반 가치로 깎였고, 네마스카리튬이라는 회사에다가 7,300만 달러 투자했는데 회사가 파산됐어요. 이것만 보면은 와, 이 사람 진짜 투자 못한다, 바보 아니냐 싶겠지만 이 손정이라는 사람 끊임없이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투자한 것 중에 보면은, 자, 이게 뭐냐,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손정이고, 이 사람 손정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 최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닷컴의 창업주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마윈이 이제 손정이한테 가서 사업을 계획을 얘기하고 뭐 해주세요? 투자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지. 그때 이 손정이가 미래를 한번 보니까 앞으로 이 알리바바닷컴이라고 하는 회사, 중국 내 전자상거래 회사 아주 뜰 것 같아.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자, 8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8천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되는 거야? 한 800억 정도 되는 건가? 800억 투자해가지고 얼마 됐냐? 1723배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379억이니까 150조 정도. 800억 투자해가지고 150조 됐어. 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 곳에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가 잭팟이 터지니까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그렇죠? 손정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2017년 기준으로 29.2%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의 성공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시장도 어떠한 회사도 영원한 건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디가 더 유망할지를 알아서 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같은 시민들은 좋은 게 뭘까요? 우리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다 보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있죠?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컴퓨터를 대신하죠. 카메라를 대신하죠. 또 만화책도 대신하죠. TV도 대신하죠. 이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폰,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시장을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볼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 병든 사람들 치료하는 수많은 항암제들, 암을 고치는 항암제들,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제약업체들의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경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가게, 우리 구성원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질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매우 필요한 덕목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이라고 해서 우리 생애, 인생에 따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